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좀 무거운 양상을 나타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좋아진 점도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후퇴된 것, 또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며칠 전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좀 후퇴가 되는 것이 증시에 반영이 된 만큼 증시 하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우지수만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기술주의 엇갈린 흐름이 굉장했습니다. 인텔이 주가 8%나 급락을 했는데 영업 손실이 보고가 되었고요. 자,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장 이래 최고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 시작할게요.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의 뉴욕 증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흐름을 좀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월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한 경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 같은 경우에는 CNBC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4분기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연준 총재들이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4분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하고는 좀 거리가 생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눈치 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기업들의 어떤 등락이 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에서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18만 4천 명 3월 달에 고용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월 달보다도 한 3만 건 높은 수준이고 예상치보다도 지금 예상치가 14만 8천 건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죠.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하는 폭을 보였는데 서비스라든가 레저, 숙박이라든가 무역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고용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고용시장 데이터가 좋아지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려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금리 인하 시기도 밀린다라고 또 분석을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고, 종목별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트 디즈니가 그동안 넬슨 펠츠라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회 자리를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밥 아이거가 방어를 잘 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모두 끝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주가는 한 3% 정도 하락했고, 그동안 이제 서로 이제 지분 싸움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80달러대에서 120달러대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수급에 대해서 이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3%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포드가 1분기 미국 판매량이 6.8%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사실 전기차 쪽은 계속 안 좋았는데, 이제 지난번 GM 제가 설명드렸죠. 제너럴 모터스 이후에 포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지금 50만 8천 대 정도를 판매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브릭 하이브리드 이 픽업 차량이 지금 1분기에만 77%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부문에서 전기차에 대해 손실나는 부분을 하이브리드가 다 메워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목표 가격이 정말 많이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JP모건 쪽에서 115달러까지 낮췄는데, 제가 이제 테슬라 딜리버리량을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되는 게 재고가 너무 많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JP모건에서 그 부분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 그리고 EPS 순이익 추정치도 시장에서는
기존에 69센트에서 60센트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JP모건에서는 42센트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ISM 서비스 PMI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51.4%로 기존에보다는 한 1.2%포인트 낮아졌지만 그래도 확장 국면을 계속해서 15개월째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도 2020년 5월 이후에 딱 한 달만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 부문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쪽이 57.4%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규 주문도 54%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이나 공급업체 납품 지수는 이제 침체 국면으로 빠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숙박이나 음식 서비스 뭐 이런 쪽으로 다 좋은 모습이었고 지금 안 좋은 쪽은 광업이라든가 이제 운송이라든가 창고 이런 쪽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입장은 이제 신규 주문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물류나 공급망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동시장 쪽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통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인건비라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예상한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세 차례의 예상, 그건 예상일 뿐이다. 라는 파월 의장의 좀 강경한 입장을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뒷받침을 고용지표가 견고하게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의 시기가 좀 밀릴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요새 좀 뉴욕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25년 만에 가장 좀 큰 지진이 났는데요. TSMC는 뭐 다행히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주가 흐름들 살펴주실까요? 네, 필수 소비업종이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업종이 지금 전체 시장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가 상승하면서 통신 서비스 업종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관리 제품 쪽을 이제 제가 산업을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지난밤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울타라는 이 회사가 시장에서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그 둔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ELF라든가 아니면 에스티로더라든가 이런 회사들까지도 주가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사실 이 3월달 판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품 소매 업체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나이키도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했던 게 수요가 좀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쪽에서 또다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나 빠르게 위축되고 있나 이제 이런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다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소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시장에서 나온 종목들 중에 이제 지난밤에 페이스북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메타가 지금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 가지면서 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따라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M7은 있고 이제 팻4에 집중을 해라. 이게 이제 매그니피선트 7에서 이제 Fabulous 4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건데 쉽게 말해서 멋진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 멋진 종목들이 4개가 있더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2023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다 같이 했는데 2024년도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중에서 테슬라, 애플, 알파벳 얘네들이 좀 부진하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종목으로 이제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저널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테슬라나 애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알파벳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하고 미국 법무부하고 소송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배제하고 4개 종목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 쪽 시장에서 이제 더 확장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광고 시장에서 매출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이 지난밤에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매출이 189억 달러였고 영업 손실이 7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텔이 왜 이걸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기존에는 사실 이런 걸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인텔이 200억 달러 정도의 그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받았거든요. 정부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2025년도에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쩌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또 분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도가 파운드리 영업 손실이 가장 안 좋은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쪽으로 들어와서 과연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아니면 대만반도체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과연 어떤 경기가 펼칠지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향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악재를 어쩌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텔에 대한 견해 들었습니다. 오늘 영업 손실이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8%의 급락. 오늘 국내 증시에 종목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시고요. 오늘 마이크로는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좀 엇갈린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